네, 안녕하십니까. 김 선생의 서울 이야기를 전하는 강사 김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안양천 얘기를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일직선으로 직강하가로 바뀐 안양천 물길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안양천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사행천, 굽이치는 하천이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지도에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주 직선으로 되어 있어야 운행이 편리한 이 철도의 경부선 철길과 대비가 되어서 그 옆으로 흐르고 있었던 안양천은 이렇게 굽이굽이 흐르는 사행천이었다는 것을 이 지도에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안양천은 19개의 지류가 만나는 굉장히 큰 하천으로 총 연장이 32.5km에 달하는, 그래서 한강수계의 국가 하천으로 꼽히는 것이 바로 이 안양천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발원을 하게 되는 중상류 지역에는 산지가 발달해서 북쪽에는 관악산, 삼성산, 동쪽에 청계산, 서쪽에 수리산, 남쪽에 백운산 등의 이 산자락으로 되어 있어서 상류 지역의 이러한 지류들이 만나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의왕시, 군포시, 안양시 등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고요. 중류 지역으로 오게 되면 광명시, 시흥시, 부천시와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로구가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양천 하류 지역으로 내려오게 되면 서울시 관악구, 구로구, 동작구, 양천구, 영등포 등을 거쳐서 한강으로 유입되게 되는 하천이 안양천으로 무려 19개의 지류가 만나는 하천이어서 예로부터 대천, 큰 천이라고 이렇게 불렸었던 것이 안양천이었고요. 그래서 이 안양천 수계에는 서울 가까이에 이 수도권 지역의 많은 도시들이 이렇게 품고 있는 것이 안양천 수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곳 자체 안양천의 물길이 특별히 이 안양천 하류, 중하류 지역으로 내려오면 평탄한 지역을 흐르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하천의 하나의 큰 특징이기도 한 것처럼 하천의 흐름이 느려지는 곳에 하천은 점차 공유하천으로 굽이칠 수밖에 없는데, 특히 이 공유하천은 홍수기와 같은 이런 유수량이 늘어날 때에는 연례행사처럼 범람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안양천 하게 되면 예전에 이렇게 연례행사처럼 홍수 피해가 컸었던 이런 기억이 지금도 남아있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고요.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사업으로 직강화 공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결과로 옛 물길은 이제 도로 등으로 바뀌어버려서 물길 자체의 흔적은 이제 찾기 어렵게 됐지만 지도상의 행정구역 경계선으로는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점이 하나의 문제점으로 등장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행천이었던 안양천을 우리가 이 지도에서 확인을 분명히 해볼 수 있게 되는데, 주변의 논과 같은 경락지로 바뀌어버린 이렇게 평지로 내려올수록 이렇게 사행이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누누이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직선화된 기찻길에 비해서 그리고 안양천은 대단히 이렇게 굽이칠 수밖에 없어서 여러분들 오늘날의 오른쪽 지도상에 왼쪽에 1917년에 안양천에 이 굽이치던 사행천의 모습을 옮겨왔을 때 지금은 이렇게 직선화된 안양천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비해서 원래 하천은 이렇게 오락가락하면서 지금의 안양천을 넘나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듯하게 나간 오늘날의 하천의 모습을 갖추게 되고 이제 더 이상의 홍수 피해가 없게 되면서 하천변에 이렇게 집단적인 아파트와 같은 주거 지역들이 들어서게 되었던 것이죠. 자, 여기 도림천의 모습이 되겠는데요. 이렇게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직선 구간으로 이렇게 하천이 변경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지금의 안양천의 모습은 1977년도에 안양천 대홍수 이후에 마련된 하천 정비 사업의 이 골격에 따른 것으로서 홍수 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직선화 구간이 많아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하천이 흘렀던 자리가 바로 지금 발간선이 되겠는데요. 이렇게 흘러나갔었던 하천을 따라서 행정구역의 경계가 이루어졌었는데 안양천이 직강화되게 되면서
문제들을 발생시키게 되었던 것이죠. 그 결과로 여러분들 1995년 3월 1일 이전과 이후의 서울과 광명의 경계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을 이 표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파란 선이 그 이전이고요. 빨간 선이 그 이후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광명시가 서울시 쪽으로 이렇게 경계가 넘어오기도 하고 반대로 되는 현상들도 나타나게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경기도 광명시 철산 일동의 경우를 보게 되면 안양천에서 동쪽 지역으로 이렇게 경계가 넘어 들어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금천구 독산동 쪽은 또 안양천을 서쪽으로 넘어서 경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죠.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소위 이곳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결국 그에 따른 재산권에 큰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많은 문제를 발생시키는 하나의 요인이 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금천구 가산동과 이렇게 하안동과 같이 아예 안양천을 경계로 해서 이것이 조정이 되지 않는 한은 이런 문제들이 거듭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길이 원래 물이 흐르던 물길에 해당이 되는 것이었는데요. 이제는 한 동네 안에 이렇게 겹쳐지게 되는데 이런 옛 물길을 경계로 해서 한쪽은 경기도 광명시고 한쪽은 서울시 금천구가 돼서 앞집과 우리 집이 이렇게 하나의 시 경계가 되는, 결국 이렇게 경계에 있는 마을이다 보니까 행정구역도 바뀌는 이런 불편한 어려움, 이런 것들을 겪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도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홍수 예방을 위해서 이루어졌던 직강화 자체가 새로운 경계를 만들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늘 이렇게 경계에서 새로운 문화와의 꽃들이 피어났다고 얘기하듯이 오늘날 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이 안양천 변의 직강화에 따른 이런 경계의 변화, 이런 것들이 새로운 이 도시권의 새로운 도시문화, 새로운 문화를 그 지역 간의 이 경계를 넘어서는 화해와 융합의 새로운 문화를 창출할 수도 있는 하나의 계기를 이루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홍수 대비에 따라 안양천의 직강화가 나타난 하나의 새로운 현상과 경계에 대해서 오늘도 꽃밭을 가꾸는 김 선생이 말씀드렸습니다.